농기구 및 기타 물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립계, 거둔 곡식을 두드려서 알곡을 터는 연장입니다. 밑에 화면에 보시게 되면 농민들이 거둔 곡식을 두드려서 알곡을 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도립계라 그럽니다. 퀴, 위아래로 까불어 곡식보다 가벼운 이물질은 날려버리고 앞뒤로 흔들어서 돌이나 덜 여문 곡식을 한쪽으로 모아 고르는 연장이죠. 퀴. 밑에 화면에 보시면 가운데 화면이 키입니다. 낫입니다. 낫은 다 아시겠지만 거두기 연장으로 곡식이나 풀을 베는 풀낫, 나뭇가지를 치는 나무낫, 버들낫, 긴벌낫 등이 있습니다. 밑에 하단에 보시면 제일 끝에 있는 게 낫입니다. 호미입니다. 긴매기 연장이죠. 여름철에 풀이 났을 때 호미로 긴매기를 하는 거죠. 쟁기, 소나 말의 힘을 이용하면서 보다 넓은 땅을 갈 수 있는 가리 연장입니다. 현재는 농기구로 트랙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학신입니다. 신의 하나인데 신 종류의 하나죠. 나무를 파서 만든 것으로 앞뒤에 높은 굽이 있어 비가 오는 날이나 땅이 진 곳에 신은 겁니다.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도롱이, 집띠 단위로 엮어 허리나 어깨에 걸쳐 두르는 비옷이죠. 옛날 비옷을 도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주로 농촌에서 일할 때 비가 오면 사용하던 것으로 안쪽은 엮고 또 겉은 줄거리로 드리워 끝이 너덜너덜하게 만든 것을 도롱이라고 부릅니다. 맷돌, 곡식을 갈 때 쓰는 기구죠. 둥글넓적한 돌 두 쪽을 포개고 윗돌 아가리에 칼곡식을 넣으면서 손잡이를 돌려서 갑니다. 현재는 콩물국수를 만들 때, 콩물을 만들 때 맷돌을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귀화 강의 하겠습니다. 세시풍속과 생활상식에 대해서 합니다. 교재는 150쪽입니다. 설날입니다. 설날은 음력 1월 1일을 설날이라고 합니다. 떡국 가래떡을 뽑아서 납작납작에 썰어서 육수에 끓인 음식인 떡국은 설날이 천지만물이 새로 시작되는 날인 만큼 떡국도 천세병이라 하여 나이를 한 살씩 더 먹는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단의 화면에 보면 윷놀이죠. 설날에는 세배를 드립니다. 복조리이고요. 떡국입니다. 설은 첫날을 맞이하는 명절이죠. 그래서 음력종을 초하루 한복을 입고 어른들에게 세배를 드리고 떡국을 먹고 덕담을 나누면서 조상들에게 차례를 지내는 명절을 설이라고 합니다. 음식은 떡국을 들 수 있고요. 놀이는 윷놀이, 널뛰기, 연 날리기가 있습니다. 풍습은 조상님들한테 차례를 지내고 부모님이나 할아버지한테 절 세배를 하고 또 어른들은 세배를 한 사람에게 덕담을 나누고 설빔입니다. 설빔은 설날에 입는 새 옷을 설빔이라고 부릅니다. 정월 대보름입니다. 음력 1월 15일 날 달맞이 하는 거죠. 오곡밥, 또 농악놀이, 또 지불놀이, 부스럼이라 그래서 하고요. 그 다음에 오곡밥입니다. 음력 1월 15일 날 음식은 오곡밥이고 나물, 약식을 들 수 있고요. 놀이는 쥐불놀이, 줄다리기를 합니다. 풍습은 부럼을 깨물기,
도입할기, 달맞이, 달집 태우기가 있습니다. 정월대보름은 주로 까먹는 잣, 날밤, 호두, 은행, 땅콩 등의 견과류. 견과류라는 것은 딱딱한 껍질의 과일을 말을 해서 부럼 깨물기를 하며 1년 동안 무사태평하고 만사가 뜻대로 되며 부스럼이 나지 말라고 기원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럼은 땅콩, 호두, 밤 등이죠. 정월 대보름날 밤에 이런 부름 깨물기를 하여서 1년 동안 무사태평하라고 또 만사 형통하고 그런 기원하는 풍습이 있죠. 정월 대보름입니다. 입춘은 양력 2월 4, 5일경에 입춘이라 그럽니다. 입춘 대결이라 그래서 그 전에 이렇게 대문에다가 집에다 이렇게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삼진날 음력 3월 3일을 3월 삼진날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삼질이라고 하여 한자로는 상사, 원사, 중삼, 상제, 다청일이라고도 쓰고 3월 3일이기 때문에 행운의 날이다. 그리고 또 제비가 강남 제비가 돌아오는 날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먹는 음식은 화전, 이렇게 꽃을 넣어서 먹는 화전을 먹습니다. 한식은 양력으로 4월 5, 6일입니다. 4월 5일 내지 6일 정도인데 동지로부터 105일째 되는 날이고 불을 쓰지 않고 찬 음식을 먹습니다. 풍습은 주로 과일, 떡, 과자 등의 음식과 차례를 지내고 조상의 묘를 손질합니다. 초파일입니다. 이날은 석가모니 탄생일이라 하여 불탄일 또는 욕불이라고도 하나 통상 흔히 초파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국경일로 정해져 있고 절에 가서 불공이라든가 가족의 기원을 드립니다. 단오입니다. 음력 5월 5일은 단오입니다. 그네뛰기와 씨름의 함의를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네뛰기, 씨름이죠. 그 다음에 창포물에 머리를 감읍니다. 단오에는. 음식은 주로 수리치떡, 앵두, 화채를 먹고요. 놀이는 그네뛰기, 또 씨름을 하고, 풍습은 창포물에 머리를 감는 거죠. 현대는 뭐 샴푸나 비누가 있었지만 창포물에 머리를 감으면 머리결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또 대추나무 시집 보내기, 또 단오부채, 여름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부채를 오면 상단에 보시면 부채를 선물하는 것도 합니다. 씨름은 두 사람이 삿발을 잡고 힘과 재주를 부려 상대를 먼저 넘어뜨리면 이기는 우리나라의 전통 운동 경기입니다. 앞에 화면에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씨름이죠. 씨름. 옛날에 있는 분들, 옛날 조상들의 씨름이고, 현대 씨름은 삿발을 가지고 하는 거죠. 유두입니다. 유두날은 음력 6월 15일인데 유두 무렵에는 새로운 과일이 나기 시작하는 때인데 유두천신이란 이날 각 가정에서 유두면, 상아병, 연병, 수단, 건단, 그리고 피조표, 콩 등 여러가지 곡식을 참외나 오이, 수박 등과 함께 사당에 올리고 고사를 지내는 걸 말합니다. 음식은 주로 떡, 수단, 증편이죠. 여기 화면에 보면은 증편, 떡입니다. 떡. 그다음에 유두면, 건단, 수단, 상아병 등이 있죠. 그래서 풍속에는
동쪽으로 흐르는 냇물에 머리 감고 목욕하는 겁니다. 밑에 하면은 유두절에 시골에 가면 전통 음식을 만드는 할머니들이 이걸 먹고 서로 대화하고 있습니다. 또 삼복입니다. 초복, 중복, 말복이 되는 1년 중 가장 더운 때 여름입니다. 또 음식은 주로 삼계탕, 또 게장국, 민옥국을 먹습니다. 칠석입니다. 음력 7월 7일 날 견우와 직녀의 전설이 있습니다. 음식은 밀전병을 먹고요. 그다음에 칠석날의 전설은 음력 7월 7일 날 칠석은 견우와 직녀가 1년에 한 번 만나는 날로 둘이 만날 수 있도록 세상의 모든 까마귀와 까치들은 하늘에 올라가 오작교라는 다리를 놓아준다고 합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견우와 직녀가 만났습니다. 까치와 까마귀가 놔준다는 말이 있죠. 시험도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백중입니다. 백중. 음력 7월 15일 날입니다. 백중은 음력 7월 보름에 드는 속절이며 백종, 중원 또는 망원일이라고도 합니다. 백종은 음력 7월 15일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과실과 채소가 많이 나와서 100가지 곡식의 씨앗을 갖추어 놓았다고 하여 유래된 말입니다. 농악놀이라든가 백중놀이를 하는 거죠. 추석입니다. 추석은 다 아시겠지만 음력 8월 15일 가장 큰 명절이죠. 음력 8월 15일 중추절이라고도 합니다. 또 8월 한가위라고도 불려집니다. 추석에는 관광수월래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적에게 우리 군사가 많이 보이기 위해서 부녀자들에게 때를 지어서 곳곳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돌면서 관광술래라는 노래를 부르게 한 데서 유래한 겁니다. 추석날은 차례를 지내고 벌초를 하죠. 그 다음에 성묘를 하고 추석에서 먹는 떡은 송편입니다. 그래서 음식은 송편과 토랑국을 먹습니다. 놀이는 앞에 화면에 보시다시피 강강수월래, 줄다리기, 씨름이 있습니다. 풍습은 차례를 지내고 핵곡식, 핵과일로 오래 난 음식을 핵곡식이라 부릅니다. 핵과일로 음식을 준비를 해서 차례를 지낸다. 송편은 맵쌀가루를 반죽해서 깨라든가 팥이라든가 콩, 녹두, 밤 등을 넣고 반달 모양으로 빚는 음식이죠. 추석에 한 해의 수확을 감사하며 조상의 차례상 등에 바치던 떡입니다. 동지입니다. 양력 12월 22일이죠. 팥죽을 주로 먹습니다. 붉은 팥은 액을 맞고 잡기를 없앤다 하여서 동지에 먹는 팥죽은 사당에 놓아 차례를 지내고 다음에 방이라든가 또 마루라든가 광 등에 한 그릇씩 떠놓고 대문이나 또 벽에다가 팥죽을 뿌린 후에 먹는 풍습이 있습니다. 팥죽, 동지죽이라 그럽니다. 섣달금음은 음력으로 한 해의 마지막 날을 말합니다. 다음 날은 설날이며 날은 새벽닭이 오기 전까지 잠을 자지 않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잠을 잤으면 눈썹이 하얘진다라는 말이 있어서 새벽닭이 오기 전까지 잠을 자지 않는 풍습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 절기입니다. 절기. 입추는 양력 2월 4일경이고 이날부터 봄이 시작됨을 알 수 있고요. 입하 양력 5월 5, 6일경 여름이 시작됨을 알 수 있다. 하지는 양력 2월 21일경이고 1년 중 낮이 가장 길고 밤이 가장 짧은 날입니다. 또 반대로
동지는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이죠. 입추입니다. 양력 8월 6일에서 굴경이고 이날부터 가을이 시작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입동 양력 11월 7일에서 8일경 이날부터 겨울이 시작됨을 알 수 있습니다. 동지입니다. 1년 중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은 동지입니다. 반대로 하지는 낮이 가장 긴 날입니다. 음식은 팥죽을 먹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명절에는 특별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다음 명절의 대표적인 음식 이름을 쓰시오. 설날은 떡국이죠. 정월터의 보름은 오곡밥, 두럼을 먹고요. 단오는 수리치떡, 추석은 송편, 동지에는 팥죽입니다. 우리나라의 풍습입니다. 세배와 덕담을 나누죠. 세배는 어른들에게 새해 문안 인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때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새해 인사를 여쭈면 윗사람도 아랫사람에게 그 사람의 형편에 맞춰 좋은 말을 해주는데 이를 덕담이라고 합니다. 사업을 잘해라. 그러면 건강에 유의하라. 그러면 대학에 꼭 합격해라. 그런 말을 덕담이라고 그러죠. 관광수 원래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적에게 우리 군사가 많이 보이기 위하여서 분열자들에게 떼를 지어 곳곳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돌면서 관광술래라는 노래를 부르게 한 데서 유래한 겁니다. 옛날 어린이들이 즐기던 놀이 방법은 제기차기가 있습니다. 제기, 맨제기, 헐렁차기, 양발차기가 있는데 제기를 많이 찬 쪽이 이기는 거죠. 그 다음에 칠교놀이, 태상물을 빨리 만드는 쪽이 이기고 투어가 있습니다. 항아리에 화살을 던져서 통에 많이 넣는 쪽이 이기는 놀이가 있죠. 고누놀이는 상대편의 말을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만드는 쪽이 이기는 거죠. 공기놀이는 꺾기를 많이 한 쪽이 이기는 겁니다. 연날리기, 연을 보다 멀리 날리거나 상대편 연줄을 끊는 쪽이 이기는 거죠. 널뛰기도 있습니다. 널의 양쪽 끝에 올라서서 서로 번갈아 가며 높이 뛰는 놀이입니다. 무형문화재를 보겠습니다. 무형문화재는 형체가 없지만 이런 것처럼 화면에서 같이 이런 놀이를 하는 거를 하는 거를 무형문화재라고 그럽니다. 송파 산대놀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형문화재입니다. 한국의 종교 생활, 한국의 종교에 대해서는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종교는 원시신앙, 우리나라 역사에 함께 생겨난 신앙으로 해서 주로 자연의 힘에 대해서 두려움과 존경심을 가지고 자연을 숭배하는 사상이죠. 바위라든가 돌이라든가 산이라든가 바다라든가 땅의 신을 섬기는 것을 원시신앙이라 그럽니다. 불교입니다. 기원전 500년경에 인도의 작은 나라의 왕조였던 석가모니에 의해 시작된 종교고 중국으로부터 고구려에 처음 전해진 후에 백제와 신라에 전파됐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어려울 때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부처님의 힘으로 외적의 침입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등 우리 민족의 정신적 중심 역할을 하였고 기독교 다음으로 우리나라에 신자가 많은 종교입니다. 고려시대에 8만 대장경의 예를 들을 수 있습니다. 유교입니다. 유교. 옛날 중국에 있는 공자의 가르침에서 시작돼서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를 밝히고 이를 잘 지켜서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효와 충을 중시하였고 또 예를 갖추는 생활을 강조하였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국교로 정해져서 모든 사회의
통치와 질서 유지의 바탕이 됐고, 우리나라 정치 제도나 사회 관습, 또 규범, 가치관 등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유교입니다. 네, 기독교입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종교로 성경이 경전이죠. 또 그리스도교는 크게 천주교와 개신교, 기독교로 나뉘며 사랑의 실천과 평등을 중시하고,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많은 박해를 받아서 순교하신 분이 많이 계시죠. 처음에 또 외국 선교사들은 그리스도교를 알리기 위해서 학교, 병원 등을 많이 지었고 사회 사업을 펼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종교입니다. 대표적인 대학은 연세대학교, 또 카톨릭으로는 서강대학교, 가톨릭대학교 등이 있습니다. 천도교, 천도교는 조선시대 최재우가 창시한 동학에서 비롯된 종교입니다. 최재우는 당시 외국의 침략과 사회적인 불안을 흔들리는 우리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서쪽의 반대인, 서양이 반대인 동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인내천 사상을 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이며 하늘의 마음은 곧 사람의 마음이라는 뜻으로 모든 사람은 귀하고 평등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동학은 또 천주교들의 이름을 바뀌었고 민족 고유 종교로 성장해 왔습니다. 현재는 소수의 신자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말기에 전봉준이 농민운동에 동학 사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역사 시간에 좀 더 상세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대종교입니다. 나철이 일으킨 종교로서 우리나라의 단군신앙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나라의 기틀을 튼튼히 하고 민족 부흥의 밑바탕이 되는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대종교를 일으켰습니다. 또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려는 민족 정신과 민족적 자부심을 심어줬죠. 대종교는 현재 인원은 신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온불교입니다. 온불교. 1916년 박중빈이 세운 민족 종교죠. 감사, 보훈하는 생활과 근면 저출하는 생활을 강조하여 우리 민족의 자립정신을 일깨워줬습니다. 간척 사업, 또 저축 권장 등 경제적 자립운동과 교육사업을 통해 나라의 독립을 찾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현재 소수 신자가 있고 온불교 관련 대학은 이 온강대학입니다. 이에 있는 온강대학교가 온불교 관련 대학이죠. 통일교입니다. 통일교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문선명 씨가 통일교를 창시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여러 대학교와 교육사업과 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순진리에도 대진대학교가 있습니다. 애국가입니다. 애국가는 다음 화면에 애국가의 노래는 저희가 다시 방송해 드리고요. 현재는 애국가는 그전에는 귀하시험에 자주 나왔던 문제이지만 지금은 귀하시험 문제는 빠지고 면접에서 여러분들한테 테스트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면접에서 시험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는 반드시 암기하시고 또 텔레비라든가 TV에서 시작과 끝에 애국가 화면이 나오기 때문에 자주 들으셔서 반드시 암기하시고 부를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1절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고요. 후렴으로는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세입니다. 애국가를 작곡한 사람은 안익태 선생님입니다. 안익태 선생님입니다. 애국가 작곡하신 분은 안익태 선생님입니다. 국기에 대한 맹세입니다. 국기에 대한 맹세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국호입니다. 국호는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 정식 국호는 대한민국이나 사용의 편의상 또 한국으로 약칭해서 쓰고 있습니다. 태극기입니다. 태극기 건곤감리. 그래서 위에 빨강색의 태극 모양이 있고 밑에는 파란색이 있고 일자를 끝임이 없는 거를 건,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끊어져 있는 거를 곤, 그 다음에 가운데 일자로 되어 있는 걸 감, 가운데 일자가 중간에 잘라져 있는 거를 리, 이런 형태를 반드시 아시고요. 연습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태극기는 한바탕에 가운데 태극을 두고 사방 대각선상에 검은색 그 사계를 둔다. 이 사계의 이름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건곤감리를 말합니다. 이 건곤감리의 뜻은 동서남북의 의미도 있고요. 인의애지, 인과 의와 애와 지, 이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화죠. 무궁화입니다. 무궁화. 그 다음에 국경일과 기념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경일과 기념일 3.1절입니다. 3.1운동의 독립정신을 계승해서 민족의 단결을 굳게 하며 국민의 애국심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이죠. 유관순 여사가 순국하셨던 날이기도 합니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서 그날을 기념으로 해서 4대 국경일의 하나로 매년 3월 1일 3.1절 국경일입니다. 재헌절 1948년도 7월 17일에 제정된 우리나라의 최고법은 헌법입니다. 헌법의 제정을 기념하는 날이죠. 4대 국경일의 하나로 매년 7월 17일에 또 조선왕조 건국인 7월 17일에 맞춰서 공포하였습니다. 현재는 공휴일은 아닙니다. 부처님이 오신 날, 앞에 말씀드렸지만 불교의 개조인 석가모니 탄생일이죠. 음력 4월 8일이며 불교 연중 행사 가운데 가장 큰 명절이죠. 이날은 불교인이든 아니든 오래전부터 우리 민족이 함께 즐긴 민속 명절로 전수되어 왔기 때문에 공휴일로 지정되어 왔습니다. 현충일입니다. 숭고한 호국정신과 이윤을 추모하는 행사를 하는 기념일이죠. 국가를 위해서 돌아가셨던 분을 위해서 추모하는 행사를 하는 기념일입니다. 매년 6월 6일이며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기는 반기로 개항이 됩니다. 반기로 개항이 됩니다. 국기를 정상적으로 개항하는 날은 국경일이고 현충일은 국기를 반틈 정도 밑으로 내려서 개항하는 것을 반기라 그럽니다. 면접에도 물어볼 수 있고 시험에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광복절입니다. 4대 국경일의 하나이고 1945년 8월 15일 일본으로부터 국권을 되찾은 날과 또 1948년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개천절입니다. 개천절 10월 3일에 거행하고 제천의식의 경우만은 전통적인 선례에 따라서 음력 10월 3일 거행되는 우리나라 국경일의 하나죠. 서기전 2333년 즉 단군기원이 원년 10월 3일에 국조당군이 최초의 민족국가인 단군조선을 근거하였음을 기리는 뜻으로 제정하였습니다. 국경일임과 동시에 공휴일입니다. 개천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천절은 우리나라의 국조, 당군왕금이 최초 민족국가인 당군조선을 건국하였음을 기리는 뜻으로 제정한 날 개천절입니다. 한글날입니다. 한글의 우수성을 선양하고 세종대왕의 성덕과 위협을 첨언하기 위해서 기념일로 그 날짜는 10월 9일입니다. 공휴일은 아니죠.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들이 올바르게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어린이에 대한 애호사상을 양양하기 위해서 지정한 기념일이죠. 매년 5월 5일을 공휴일로 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축하하는 기독교 기념일이죠. 예수 성탄 대축일, 크리스마스 등으로 부리고 있죠. 12월 25일을 예수 출생일로 정기 기념하고 있고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로 불리고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휴일입니다. 식목일, 국민식수에 의한 애림사상을 높이기 위해 나무를 심는 날입니다. 산지의 자원화를 위하여 제정된 기념일이죠. 매년 4월 5일이죠.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국군의 날, 국군의 위엄과 전투력을 국내에 가시하고 국군장병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지정된 기념일이죠. 1950년 10월 1일은 우리 국군이 남침한 북한 공산군을 반기간 끝에 38선을 돌파한 날로서 그 의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날을 국군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10월 1일입니다. 기타 1월 1일은 신년, 또 설, 추석 등은 우리 고유 명절과 노동자의 날은 5월 1일입니다. 또 기타 여성의 날, 유엔의 날, 과학의 날, 바다의 날, 성년의 날, 어버이날, 5월 8일이 어버이날이죠. 스승의 날 5월 15일, 부부의 날 등 수많은 기념일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은 우리나라 의무교육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9년입니다. 교육 담당 부서는 교육, 과학기술, 교육인적자원, 교육인적과학기술부입니다. 유치원입니다. 유치원은 유아를 교육하는 것으로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학교 교육기관을 말하는 거죠.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 연령 만 3세에서 만 6세까지 하는 거죠. 또 국공립 유치원은 학비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는 교육기관입니다. 초등학교는 나이가 만 7세인 아동들을 대상해서 교육과정은 6년이죠. 의무교육 과정입니다. 중학교입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입학을 해서 교육과정은 3년이고 의무교육 과정이죠. 그래서 의무교육 과정은 전체를 하게 되면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을 더해서 9년입니다.